안녕하세요. 전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또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많이 갈등이 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가장 대립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협의나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양육권에 대해서 누가 친권 양육권을 행사를 하고 면접 교섭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협의나 조정 절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양육에 대해서 큰 틀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법적 분쟁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고 엄마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양육권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 다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절반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지 환경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만 양육권자를 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경제적인 환경이나 그런 여력에 따라서만 양육권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양육권자를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양육권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미성년자의 성별 나이,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모의 그 애정, 그리고 양육 의사, 경제적인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양육권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여건, 환경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는 하지만 양육권자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가 엄마나 아빠, 어떤 양육자와 생활을 했을 때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가장 중심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아빠가 수입이 더 많아서 무조건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고 유리하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력이 하나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에 따라서 결정이 100% 되는 것은 아니어서 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혼 절차를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시작했는지가 하나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한 그런 차이는 액수의 차이보다는 그런 부분을 양육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보다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얘기가 떠도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중에서 엄마 쪽에서 양육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법원 통계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형상의 가정에서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서 그런 아이와의 유대관계나 양육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빠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쓰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성년 자녀가 한 13세 정도가 되면 법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의사도 상당히 주요한 요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가 어느 쪽, 엄마나 아빠 어느 쪽과 함께 있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육권의 문제에서는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양육권을 결정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잡을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빙하고 재판부를 설득할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대비하기보다는 현재 양육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법원에서는 이미 이혼이나 별거 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자녀들이 한번 혼란을 겪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과정에서 별거를 하게 돼서 자녀가 어느 한 부모와 일단 같이 있게 됐고 그런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났다면은 이러한 자녀가 한번 정서적인 혼란을 겪었는데 가정법원의 외부적인 잣대로 이런 환경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양육권을 행사하고 싶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